안녕하세요. 김용욱입니다. 저는 부산 스테이크 금정화도 소속이고요. 현재 스테이크 성전 및 가족 역사 지도자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 일요일 날 아침과 저녁에 각각 한 번씩 강의 시간을 가졌고 그때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이제 이 영상을 어, 다시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족 역사 사업은 제 생각에는 이제 우리 후기 성도의 정말 최후의 보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강조되고 중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각와드의 회원분들 모두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원수도 작고 그리고 코로나라는 상황이 또 엄청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정말 꾸준히 이렇게 이어나가기가 참 어려운 그런 부분도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가족 역사라는 새로운 돌파구를 통해서 한번 해결해 본다면 제 생각에는 굉장히 슬기롭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하고 또 우리가 기름을 잘 준비한 다섯 처녀의 그 비유처럼 그 열 처녀 중에 우리가 지금 기름을 모아놓지 않으면 나중에 신랑이 왔을 때, 즉, 이 코로나 시기가 끝났을 때 다시 성전의 문이 열릴 때 그때 우리가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잘 공부하시고 먼저 내 것으로 만든 다음에 그리고 주변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또 와드 회원분들 또 지부에 계시는 회원분들 또 복음에 관심이 있어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강의는 저도 아는 것이 뭐 많지는 않지만 우선 이 강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어떤 그 영감이 느껴졌기 때문에 결심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제 막내 아들 민중이를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고마움을 또 전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또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참석 못하실 분은 저녁에 8시 하시면 되고 저녁에 참석 못하시는 분들은 또 아침에 하시면 되게 하기 위해서 2번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2번 다 들으셔도 되고 또 따로 제가 녹화하는 이 녹화본을 한 번 더 들으셔도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천천히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알아듣기 쉽도록 그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화면을 하나 공유를 할게요. 제가 만든 지금 PPT가 이제 보이실 겁니다. 화면을 크게 만들었고요. 자, 이제 제 1강입니다. 먼저 우리가 패밀리 서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깔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권장하는 프로그램은 크롬입니다. 크롬. 많이들 아시죠? 그리고 다 깔려 있을 겁니다. 아마. 하지만 크롬을 아직 못 까신 분들이나 또 까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까는지 설명을 드릴 건데 앞서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너무 많은 분들이 크롬을 쓰시다 보니까 크롬에서 이제 좀 오류가 좀 발생을 좀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네이버에서 이 크롬을 따라서 똑같이 만든 웨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웨일을 저는 쓰니까 사실 지금까지 오류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는 크롬을 권장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네이버 웨이를 권유를 한다라는 말씀드리고 이 두 가지는 설치하는 방법이나 사용하는 방법이 거의 똑같습니다. 한 90% 이상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웨이를 한번 설치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두 번째는 패밀리 서치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계정 만들기인데, 계정은 자녀 계정을 만드는 걸 우선 좀 말씀드릴게요.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가 패밀리 서치할 때 필요한 몇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휴대폰에 설치해야 될 거, 그 다음에 컴퓨터에 설치해야 될 거. 그래서 뭐 한자 필기 인식 사전이라든지 네이버 한자 사전, 그 다음에 유니코드 한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패밀리 서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설치해야 될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교회 본부에서는 크롬을 권유합니다. 하지만 저는 크롬이 오류가 많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만든 웨이를 권유합니다. 웨이는 오류가 거의 없고 크롬과 거의 똑같은 모습이고 사용하기가 더 쉽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크롬을 권장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검색창에 우리가 네이버나 이제 다음 검색하는 것들이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네이버 웨이를 깔아야 되니까 일단 네이버를 이제 켜시고 네이버 웨이를 이렇게 검색창에 웨일이라고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이제 뭐 고래라는 뜻이겠죠. 많은 것을 한꺼번에 담을 수 있으니까 아마 이런 제목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웨이를 치면 요 아래쪽에 네이버 웨일 지금 검은 빨간 테두리에 지금 가래가 안 보이네요.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 그 다음에 네이버 웨일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오른쪽 2번 화면에 자 네이버 웨일 글자를 클릭합니다 되어 있죠. 네이버 아래쪽에 이제 빨간 네모난 칸에 네이버 웨일 해서 파란색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하도록 합니다. 자 클릭하면 다음 장에 자 3번에 보시는 것처럼 웨일 다운로드 글자를 클릭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화살표 따라서 쭉 내려가면 웨일 다운로드 되어 있죠. 네. 이런 과정들이 이제 크롬도 사실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크롬도 크롬이라 글자 치고 이제 그 조회된 크롬 그 글자를 이렇게 클릭을 해 보시면 똑같이 이렇게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오른쪽에 4번을 보시면 화면 오른쪽 위에 다운로드된 파일이 보일 겁니다. 컴퓨터 이제 오른쪽 메뉴에 보시면 이제 4번의 그림처럼 이렇게 셋업 파일이 이렇게 생겨서 다운로드 되는 게 보일 거예요. 네. 이게 다운로드가 다 되면 이제 5번처럼 이렇게 뭐 2.1메가 이래가지고 다 완성됐다라는 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요거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제 컴퓨터에서 이제 설치 작업이 된단 말이에요. 자, 다음 장 넘겨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설치 앞서서 이제 동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약관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밑에 보시면 사용 통계 및 오류 보고서를 네이버 전송하여 웨일 개선에 참여합니다. 이거를 클릭하시고 체크하시고 동의 및 설치를 이제 누르시면은 설치가 됩니다. 다음 장 넘어갑니다. 자, 7번. 자, 이제 웨일이 실행되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고양이 있는 사진, 이 바탕화면이 웨일 실행된 화면입니다. 그 다음에 8번. 자, 이 검색창에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장 넘겨볼게요. 그러면 9번에 교회 공식 홈페이지 주소가 뜹니다. 네. 자, 네이버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 이렇게 검색이 됐죠, 그죠? 그 다음에 화살표 아래 보시면 예, 한글로 교회 이름 오른쪽에 교회 이제 주소가 이렇게 영어로 나와 있습니다. ORG.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면 이제 오른쪽 10번에 자, 교회 공식 홈페이지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새로운 부가세 재개장단 사진도 보이고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자, 몰몬교육 무료 신청 뭐 하는 것도 있고 교회 찾는 것도 있고 그 세 번째 보시면은 온라인 강의도 해가지고 네 패밀리서치 접속할 수 있는 요 칸이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클릭하시면 돼요. 자, 요거를 클릭하셨을 때 어떤 것이 나타나느냐 볼게요. 다음 장 넘겨볼게요. 자, 요 이제 한 소년이 아마도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 사진 같은데 자신과 닮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들고 있는 사진 같습니다. 요게 이제 지금 패밀리 서치 그 홈페이지 화면이고 지금 한 몇 달 전에 이제 새롭게 디자인이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깔끔하게 이렇게 나와 있죠. 11번 자 계정이 있다면
로그인을 하여 주시고, 요 로그인 하여 주시고, 오른쪽에 화살표로 쭉 따라가면은 11번에 로그인 돼 있죠. 그죠? 요거 누르시면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왼쪽에 검은 글자 12번 계정이 없다면 계정 만들기를 누르셔서 계정을 만들어 봅니다. 라고 했는데, 친절하게 계정을 만들 수 있는 곳이 이렇게 홈페이지 안에 두 군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자, 12번, 왼쪽에도 12번이 있고, 오른쪽에도 12번이 있죠. 그죠? 왼쪽에 12번 무료 계정 만들기를 눌러도 되고요. 오른쪽에 로그인 옆에 있는 계정 만들기를 누르셔도 됩니다. 네, 요거를 눌렀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계정은 꼭 우리 교회 회원이 아니더라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회원은 당연히 이제 만들 수 있죠. 하지만 만들 수가 없는 사람은 누구냐면 만 8세 이하의 자녀들은 아직 만들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좀 참조해 두시고 만 8세 이후의 자녀들은 비회원이라 하더라도 계정을 만들 수 있고 네. 일반인도 다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8세 이전에 사람들은 애들은 안 된다는 거 염두에 두십시오. 자, 먼저 무료 계정 만들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눌러보시면 자, 다음 장에 자, 이 무료 계정을 만들 사람의 어떤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그런 칸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름과 자, 왼쪽에 이제 이 사진은 처음에 떴을 때 이렇게 아무것도 입력 안 된 것이죠. 자, 오른쪽에 1번, 2번, 3, 4, 5, 6, 7, 8번까지 해서 차례대로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제가 저희 그 딸 이름을 한번 넣어봤는데 김세연입니다. 그리고 2012년 7월 22일생이고 그 다음에 성별에는 여성 칸에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입니다. 내 기록 정보 사용하여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체크를 했습니다. 7번. 그 다음 8번에 계속을 눌렀습니다. 자, 계속을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다음 장 넘겨볼게요. 그러면 자 보자. 허락을 받는 방법란에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요청하기를 클릭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는 이 부모님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요 창이 이제 뜨게 됩니다. 자, 그러면 빨간색 1번 숫자 해가지고 이제 빨간 요 네모난 칸이 보이시죠? 그죠? 직사각형 칸 안에 부모님의 교회 기록을 번호를 사용해서 하는 건지 뭐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클릭해 보시면 자, 오른쪽에 두 번째 그림이 나옵니다. 부모님의 허락이 필요합니다라고 또는 보호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허락을 받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부모님의 교회 기록 번호를 사용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모님께 교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요청하기 세 번째 부모님께 이메일로 요청하기 저는 처음에는 첫 번째 이제 부모님의 교회 기록 번호로 사용하기를 해봤는데 요거는 제가 했을 때 안 되더라고요. 제가 제 회원 기록 번호를 올바르게 입력했음에도 무슨 이유인지를 몰라도 올바르지 않은 그 회원 기록 번호라고 제 기록 번호가 그래서 제가 감독님한테 전화를 해서 내 기록 번호가 틀린지 대해서 조회를 해봤는데 맞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계속. 그래서 이제 제가 두 번째 이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요청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화할게요. 자, 전화번호란에 대한민국과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라고 적어놨습니다. 자, 왼쪽에 요 칸에 보시면 부모님 허락이 필요합니다란에 자, 우리가 문자 메시지로 요청을 했기 때문에 내 전화를 이제 입력을 해야 되죠. 그죠? 내 전화번호를. 그러면 1번 해가지고 빨간 칸에 역시 처음에는 기본 미국, 네, 요 국기가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하시면 밑에 쫙 펼쳐져요, 나라가. 근데 저는 처음에 코리아에서 키읔을 찾았는데 키읔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디귿이더라고요. 그래서 위에서 한 열 몇 번째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많이는 안 내려갑니다. 대한민국 해서 요거를 딱 눌렀어요. 눌리니까 한국의 이제 국가적인 기록 요 전화번호가 플러스 80이죠, 그죠? 요게 딱 나타나면서 오른쪽으로 저 넘어갈게요. 오른쪽 2번에 빨간 칸 안에 보시면 자, 대한민국 국기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82가 자동적으로 입력됐고 나머지는 내 휴대폰을 입력했습니다.
2869-1661. 네. 가격사 하다가 뭐 어려우신 문제나 그런 게 있으면 이 전화번호로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예. 문자로 연락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제가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계속을 제가 한번 눌러봤어요. 그러니까 다음 칸에, 자, 다음 장에 뭐라 나오냐면, 이 회원기록 번호를 이제 입력하라고 이제 기본적으로 나오는데, 아직 제 자녀는 생일은 지났지만 코로나 때문에 아직 진료를 안 받고 있어서 회원기록 번호는 제가 넣지는 않았습니다. 네, 넣을 수가 없었고,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 밑에 쪽에 쭉 보시면, 교회 회원 기록 번호를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제 비회원을 위한 체크하는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딱 했죠. 그죠? 네. 자, 위에, 이 PPT 위에 보시면 제가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8세 이전의 자녀는 계정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침례받지 않은 자녀는 교회 회원 기록 번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제 클릭을 하시면 되고, 회원 기록 번호가 있는 자녀는 회원 번호를 그냥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에 있는 계속을 누르시면 돼요. 자, 계속을 눌렀을 때, 그 다음 장이 이제 이 장이 나옵니다. 무료 계정 만들기. 네. 무료를 강조하시더라고요. 강조하시더라고요. 네, 그냥 계정 만들기 하면 되는데, 돈이 안 든다는 건 좋은 거니까, 무료 계정 만들기. 이렇게 해서, 왼쪽 그림은 아무것도 입력 안 되는 입력 전에 화면입니다. 오른쪽은 이제 제가 차례 이렇게 입력을 한 상태인데, 자, 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사용할 아이디를 입력을 합니다. 저는 이제 힘차게 앞으로 나가자는 뜻에서 LDS 고고라는 좀 영어를 잘 씁니다. 그래서 LDS 고고 SY, 우리 세연이니까 약자를 해서 SY. 네, 이렇게 했고, 요것을 이제 아이디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비밀번호. 비밀번호는 자녀의 계정이라고 해서 비밀번호를 따로 하는 것보다 저는 부모님하고 같은 비밀번호를 좀 하라고 좀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비밀번호 또 잊어버리게 되면 이거 찾는다고 되게 고생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정말 뭐 좀 이렇게 외우기 쉽고 아니면 나랑 같은 거 그거 하시면 설사 자녀가 다음에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내 비밀번호가 같으니까 금방 또 이렇게 알려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좀 권유를 좀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비밀번호 밑에 보시면 복구 옵션 선택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을 때 무엇을 통해서 이 비밀번호를 복구를 하겠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바일이 기본적으로 있는데 모바일은 휴대폰이죠. 그죠? 휴대폰을 통해서 한다든지 요거 누르시면 이제 뭐 이메일도 나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선택을 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모바일을 하시는 게 좀 편하겠죠. 그죠? 그래서 모바일을 하면, 휴대폰을 하면 밑에 아까와 똑같이 대한민국 국기로 클릭을 해주셔야 되고 자기 번호를 010-2869-1661로 이렇게 제가 적어놨습니다. 국가는 당연히 대한민국이고요. 아래 칸에 체크하는 두 개가 있습니다. 제 조상에 관한 정보를 포함해서 패밀리스트 메시지를 계속해서 받고 싶습니다. 여기도 체크하셔야 되고 이용 약관에 또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좀 이제 계정 만들기 요거를 이제 맨 마지막에 누르시면 다 될 것 같은데 또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장 볼게요. 두 번에 걸쳐서 이제 휴대전화로 오는 문자의 숫자를 이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계정 복구를 위해서 내 휴대전화 인증하기. 네. 요게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은 제가 입력했던 번호로 이제 문자가 발송되죠. 숫자가. 그러면 6자리가 날라오는데 그거를 이제 요 빨간 네모난 칸에 있는 인증 코드 요 안에다가 요 샵샵샵샵샵 이 되어 있는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면 제출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두 번째로 또 똑같이 요 비슷한 문자가 옵니다. 네. 그래서 한 번 더 인증 코드를 넣으면 이제 거의 이제 다 마쳤어요. 이제. 그러면 다음 장면 넘길게요. 자, 드디어 이제 8번 드디어 계정이 만들어졌습니다. 로그인을 누르시면 이 아래에 있는 직사각형 안에 있는 빨간 직사각형 안에 있는 로그인하고 시작하기. 자,
요거를 딱 누르시면 오른쪽에 이제 요 로그인 할 수 있는 칸으로 이제 이렇게 바뀝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아이디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친절하게도 그때 입력했던 아이디로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요 첫 번째 빨간 칸 말고 아래쪽에 이제 세로로 직사각형 요 안에 있는 요 여러 가지 아이디하고 이 점점점 이 아모드는 뭐냐면 제가 그냥 썼던 기존의 어떤 아이디 비밀번호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이렇게 자동으로 저장된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데 처음 만드는 분한테는 이 이 자동으로 저장된 게 없으니까 당연히 이런 게 안 뜨겠죠.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제 계정을 쓰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 자동적으로 이렇게 저장된 것들이 이렇게 뜬다는 걸 제가 추가적으로 혹시 혼란스러우실까 봐 설명을 드립니다. 아이디 넣으시고 이렇게 자동적으로 들어가 있고 밑에 비밀번호 넣으시면 또 자동으로 시작이 됩니다. 다음 장 넘겨 볼게요. 제가 설명 하나 빼먹었네요. 그리고 이거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누르시면 이걸 자동으로 저장할까요? 라고 이렇게 글이 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꼭 저장함을 누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다음에 로그인 할 때도 우리가 아이디만 살짝 넣어도 자동으로 이제 비밀번호가 이렇게 같이 연동이 돼서 뜹니다. 그래서 사용하기 편하기 때문에 꼭 저장함을 눌러주셔라 라는 설명을 제가 드립니다. 자, 드디어 우리 자녀의 계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는 뭐 제 자녀가 아니라도 어느 누구가 계정을 만들어도 이 똑같은 이제 화면에 나오겠죠. 자, 이름 김세연 해가지고 2012년 제가 입력했던 그 생일이 입력되어 있고 생존 이렇게 입력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GHDS-7B5 이렇게 되어 있죠. 7B5 이게 뭐냐면 우리 세리에 대한 고유 기록 번호입니다. 네, 이 고유 기록 번호가 되게 좀 중요합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제가 다음에 또 드릴게요. 다음 장 넘겨서 우리가 비밀 서치 시작할 때 몇 가지 휴대폰하고 컴퓨터에 설치하면 되게 편리한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제가 번외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휴대폰에 한자 필기 인식 사전이라는 것을 설치를 이제 하면 되는데 우리가 옛날에는 한자 공부를 하면 옥편을 다 찾아야 됐잖아요. 그죠? 옥편도 그나마 이제 편리하게는 되어 있지만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족보를 보다 보면 한자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한자를 막 찾으려고 하면 그게 되게 시간을 많이 잡아먹거든요. 그때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어플이 이제 요 한자 필기 인식 사전이라는 겁니다. 요즘 이런 편리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한자 필기만 딱 입력하셔도 엄청 많이 이렇게 쏟아집니다. 네. 먼저 이 휴대폰에 자 왼쪽에 첫 번째 이 창이 제 휴대폰 바탕 화면 창입니다. 보시면은 플레이스토어라고 있어요. 플레이스토어. 네. 휴대폰 바탕 화면에 없는 분은 휴대폰 속에 들어가면 기본 프로그램이 이렇게 쭉 깔려 있죠. 그죠? 여기 이렇게 넘기시면서 찾아보시면 플레이스토어라고 있어요. 빨간 네모난 칸에. 네. 플레이스토어를 딱 클릭하시면 자, 두 번째 한자 필기 입력 사전을 입력합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메뉴의 요 창에 한자 필기 인식 사전이라고 누르시면 돼요. 네.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밑에 이렇게 자동 완성 기능이 이렇게 뜨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누르시면 자, 세 번째 사진 아래에 있는 이제 설치를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제 휴대폰에는 이게 미리 설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설치라는 글자 대신에 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새로 설치하시는 분들은 설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치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설치를 누르시면 맨 마지막에 자, 오른쪽 4번 화면에 원하는 한자를 손가락으로 그리면 비슷한 한자가 아래에 나타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화면에 자, 큰 대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 제가 손가락으로 그린 거예요. 그죠? 손가락으로 대충 그리면 자, 요 두 번째 화살표 길다란 화살표 따라가면 클 대자 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클 대자구나 라고 이렇게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쭉 나열된 거는 이 대자하고 비슷한 이 글자들을 쭉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네, 어른 장자도 있고 클테, 뭐 지하비부, 나무모 이런 것들이 이제 대자랑 비슷하다 보니까 이렇게 쭉 이렇게 비슷한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장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자 필기 인식 사전은 휴대폰에 이제 설치해 두시면 되게 편리한 거고, 내가 컴퓨터를 뭐 교보 사업 하다가 또 휴대폰 막 만져보고 이러기 좀 귀찮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좀 그러게 좀 귀찮은 스타일이라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컴퓨터에 이제 한자 사전을 제가 설치를 이제 해놓고 쓰고 있습니다. 마우스로 이렇게 아까는 손가락으로 휴대폰에 이렇게 어, 휴대폰에다가 이렇게 그렸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는 컴퓨터에다가 마우스로 이렇게 그리는 한자 사전입니다. 요거를 이제 설치하는 거를 제가 한번 또 알려드릴게요. 똑같이 이제 네이버, 네, 네이버 요 화면창을 제가 띄웠는데 네이버 화면창 요 오른쪽에 빨간 제가 직사각형 보시면 더보기라고 있어요. 더보기. 그래서 더보기 오른쪽에 이렇게 체크 표시되어 있죠, 그죠? 요거를 한번 눌러보시는 거예요. 눌러보시면 자 다음 장에 이렇게 뭐가 쭉 밑으로 쫙 늘어뜨려집니다. 그러면 자 오른쪽 맨 마지막에 보시면 한자 사전이라고 나옵니다. 한자 사전 보이시죠, 그죠? 빨간 화살표 쭉 따라가면 한자 사전 보입니다. 요거를 클릭하시면 돼요. 자 클릭하셨을 때 자, 요 화면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자 사전. 자, 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네모나게 한자 필기 인식기라고 되어 있죠, 그죠? 네, 여기에 마우스를 이렇게 클 대자를 쓰면은 아까 같이 똑같이 나오는 건데, 자, 이제 요거는 우리가 자주 써야 되는 거니까 컴퓨터에 좀 저장해 놓고 한 번만 딱 누르면은 이 한자 필기 인식 사진이 탁 뜰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자동으로 좀 저장을 해 놓자 이거죠.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는 3번의 설명이 자, 점 3개를 누릅니다 라고 제가 글자로 적어 놨습니다. 화살표 따라가 보세요. 쭉 따라가 보시면 자, 위에도 화살표 동그란 거, 밑에도 화살표 동그란 거 있는데 위에 거는 이제 확대해 놓은 것을 제가 이렇게 사진을 붙여 넣어 봤습니다. 요 아래편에 사진에 보시는 게 이제 컴퓨터 여러분 컴퓨터 화면에 보시는 화면이에요. 그죠? 자, 이 점 3개를 눌렀을 때 어떻게 되는지 다음 장 넘겨 볼게요. 자, 요 점 3개를 눌리면 자, 4번 이 빨간 이 막대기를 따라서 가 보세요. 자, 4번 적혀 있죠. 이 창이 펼쳐지면서 자, 북마크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마우스로 북마크까지 갔다가 북마크를 딱 눌러보시는 거예요. 마우스로. 딱 클릭을 딱 하시면 자 왼쪽에 5번에 또 창이 펼쳐져요. 이 5번 창이. 자 5번 창에 무슨 글자가 있냐면 지금 페이지 북마크 하기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장 넘겨볼게요. 6번. 자, 요 보시면 이제 한자 사전이라고 이렇게 생겼죠. 그죠? 요 밑에 요 탭에 보시면은 첫 번째는 제가 우리 민중이 들려주기 위해서 그 뭡니까? 그 뭐, 핑크퐁, 핑크퐁 이렇게 하는 거, 음악 나오는 거 제가 저장을 해놨고, 보시면 뭐 후기성, 우리 교회 사이트도 제가 자동으로 이렇게 한번 클릭하면 나타날 수 있게 해놨고, 월몬 채널, 뭐 밴드, 한자 사전, 뭐 우리 패밀리 서치, 그 다음에 뭐 사이트, 구글, 다음 네이버 이렇게 많이 쓰는 거는 제가 위에다가 쭉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에 있는 방법들을 따라 하시면 한자 사전을 한 번만 누르면 이렇게 탁 뜨도록 아주 편리하게 설치가 된다는 거 설명을 드립니다. 7번 패밀리 서치 프로그램도 이와 똑같이 합니다. 네, 어떻게? 요 뒤에 것처럼 검은 세 점을 누르고 그 다음에 북마크를 눌러서 왼쪽에 나타나는 지금 페이지 북마크 하기라는 거를 이제 누르자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빨간 동그라미 있는 한자 사전처럼 다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네, 다음 장 넘겨볼게요. 자, 이제 이렇게 한자 사전이 설치되면 아까 제 휴대폰에 이렇게 손가락으로 클 대자를 이제 적은 것처럼 여기도 똑같이 마우스로
이렇게 선을 쭉 그어줍니다. 클대자. 그어주면은 오른쪽에 이 클대자와 비슷한 글자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나타내 보여줘요. 예. 그러면 아 이게 클대자구나 라고 이렇게 알 수 있겠죠. 만약에 이 글자를 적다가 아 내가 너무 못 그렸다. 뭐 그러면은 요 글자 클대자 밑에 보시면 1획 지우기, 전체 지우기 이렇게 보이시죠? 1획은 이제 마지막 획을 이렇게 지우는 거고 전체는 이제 뭐 말 그대로 전체를 지우는 거겠죠. 그렇게 편리하게 쓰시면 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아까 그 우리가 적었던 클대자 적었던 그 이제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한자 사전 해가지고 이렇게 뭐죠? 돋보기 모양이 이렇게 조회할 수 있는 이 빈칸이 나옵니다. 자, 두세 가지의 한자를 이 빈칸에다가 입력을 하고 돋보기를 누르시면 우리가 특정 지역을 나타내는 한자인지 아니면 옛날에 그분이 지낸 벼슬을 나타내는 말인지 등등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음 장 넘겨볼게요. 자, 제가 족보를 보다가 이름에 뭐 용호 해가지고 당상관 이런 게 한자가 적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처음에는 당연히 그 당상관을 모르니까 아까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뭐 휴대폰에 뭐 이렇게 휴대폰을 켜가지고 이렇게 뭐 그어 본다든지 아니면 똑같이 한자 사전을 이제 오픈 시켜가지고 한번 마우스로 한번 해본다든지 그러면 아 이거 당자, 상자, 관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걸 이 한자 사전 요 빈칸에다가 한번 입력을 해보는 거예요, 당상관이라고. 그리고 돋보기 모양을 한번 눌러보면 오른쪽에 이 당상관이라는 것에 대한 뜻이 나옵니다. 자, 밑에 보시면 뭐라 나와 있습니까? 당상인 관원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관원. 네. 벼슬을 했다는 뜻인데 그러면 아 이게 이분이 당상관을 했구나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어떤 직책이 아니라 어떤 지형이라면 뭐 전라도에 있는 무슨 뭐 어느 장소, 뭐 경상도에 있는 무슨 장소, 경기도에 있었던 무슨 뭐 사원 뭐 이런 것도 쭉 나오겠죠. 그러면 아 이게 사원을 나타내는 한자구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빈칸에는 그런 것들을 이제 조회해보는 걸로 쓰면 되게 좀 편리합니다. 네, 다음 장 넘겨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찾을 수 없는 한자는 유니코드 한자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거의 모든 한자가 다 찾아지는데 이 유니코드 한자도 마찬가지로 이제 네이버에서 유니코드 한자라고 딱 치면 딱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유니코드 한자가 떠요. 그럼 뜨면 똑같은 방법으로 오른쪽에 점 3개를 누르시고 이제 즐겨찾기 이렇게 입력하시면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되겠죠. 자, 유니코드 한자를 사용하는 방법은 왼쪽 첫 번째 사진을 제가 확대한 사진입니다. 확대한 사진. 자, 오른쪽에 사진을 보시면 빨간 책 사각형 안에 자, 부수를 넣으시게 되었어요. 부수. 그 다음에 이제 획수 넣을 수도 있고 그 밑에 보시면 총 획수도 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밑으로 쭉 보시면은 부수를 선택하세요 해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적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획수의 숫자를 나타내는 겁니다. 만약에 첫 번째 한일자 요거는 이제 이 1획이잖아요. 부수가 1이란 말이에요. 그죠? 1. 그러면 숫자 1에서 요것들을 찾으면은 1에 해당되는 이제 부수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두 개의 이제 부수가 이렇게 2획으로 이어진 어떤 부수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 걸 또 2번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3번에서는 3획에 해당하는 부수가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죠? 4번에는 4획으로 이루어진 한자 부수들을 쭉 이렇게 나열해 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찾고자 하는 그 한자의 부수가 만약에 뭐 3획에 있다. 그럼 3획에 쭉 찾아보시면은 뭐 입구자라든지 뭐 사자라든지 소자 이렇게 뭐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그걸 누르시면 돼요. 자, 왼쪽에 첫 번째 요 사진을 한번 봅시다.
제가 날일자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날일자가 4획에 있더라고요. 그죠? 날일자를 이제 딱 클릭을 하니까 이렇게 부수에 날일자가 이렇게 딱 생겼어요. 생겼고, 이 날일자 빼고 나머지 이제 부수가 몇 글자냐, 나머지 이제 획수가 몇 글자냐, 그거를 이제 밑에 이 획수에다가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날일자 빼고 그 나머지 한자가 몇 획이냐, 4획이다. 그러면 요거 체크 표시 딱 누르시면 1, 2, 3, 4, 5, 6, 7, 8, 9, 10 해가지고 획수를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날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한자의 획수가 만약에 4획이다. 그러면 숫자 4를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 검색을 딱 누르시면 여기 이 조건에 해당되는 한자들이 쫙 뜹니다. 자, 어떻게? 자, 이렇게 쭉 떴죠, 그죠? 제가 빨간 동그라미 친 거. 여기에 날일자가 다 들어갔잖아요, 그죠? 근데 이 날일자를 뺀 나머지 한자들 획수가, 자, 1획, 2획, 3획, 4획. 다 4획짜리예요. 1획, 2획, 3획, 4획. 네. 이런 것들이 쫙 보여져서 이거를 이제 다 찾으시면 이제 되는 거죠. 밑에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밑에 글자 한번 볼까요? 날일자의 부수는, 자, 날일자 이꼬르, 자, 세로로 한 해, 그 다음에 기역자도 한 해, 죄송합니다. 기역자 한 해, 그 다음에 이렇게 짝대기 하나, 이렇게 총 4획입니다. 네, 4획. 그래서 왼편 아래에 숫자 4의 한자들을 찾아보시면 날일자가 있습니다. 날일자를 누르시면 위편에 보이는 부수란에 날일자가 나타나고, 자, 날일자 위에 보면 화살표 있죠. 자, 날일자가 나타났어요. 위에, 그죠? 자, 밑에 다시 글자로 가서 그 밑에 획수에 날일자를 뺀 나머지 한자의 획수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 획수란 글자 그 화살표 쭉 따라가면 4획, 그죠? 요거를 클릭하셔가지고 검색을 누르시면 이렇게 한자가 쭉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한자를 찾는데 좀 굉장히 좀 편리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치고요. 지금은 이 컴퓨터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기술이 이렇게 발전한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집합을 돕기 위한 거라 생각하고, 또 그 일환으로 가족 역사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좀 편리함을 주기 위한 그런 하나의 큰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설치하시고 잘 사용하신다면 보다 더 빠르게 편리하게 가족 역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25년 전에 그때 제가 처음에 가족 역사를 접했을 때는 이렇게 컴퓨터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 종이에 이렇게 다 글자로 적어야 되고, 또 한자도 적어야 되고, 한자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우편을 막 이렇게 뒤지는 그런 또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절대 뭐 헛된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때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가족 역사를 하기 편한 그런 이제 시스템으로 갖춰졌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시스템이 갖춰져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해서 가족 역사를 꾸준하게 한다면 정말 휘장 저편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고마움을 느낄 것이고, 여러분들도 휘장 저편에 계신 분들과 연결되는 그런 느낌을 느끼게 되실 거라는 것을 제가 꼭 약속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가족 역사를 오래 한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오늘 강의한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그 공부 다시 하시고 자기 걸로 만들어서 또 그 다음 강의를 또 이어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모든 것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의를 전합니다. 아멘.